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저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충격 파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충격 파형들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두장이 뭐고, 파미장이 어떻게 되고, 귀약 영점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약 영점을 정의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압은 30에서 90%, 전류는 10에서 90%를 연결한다. 이런 것들은 그 전에 한번 보셨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전선로 보호 쪽인데요. 배전선로 보호 쪽은 이제 뒤에 있는 배전선로 보호 방식하고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배전선로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배전선로 보호 쪽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길이 자체 특성만 나와야지 그 관계의 보호협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뒤쪽에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그쪽 먼저 이 내용을 보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시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AMR 같은 것도 보실 거고 차단기 같은 것도 G12하고 V12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케이블 진단 쪽에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보실 겁니다. 그럼 PSS까지 가고 나서 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빠른 시간 내 요 정도까지 가능하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을 시간이 되면 넘어가는 식으로. 근데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 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일단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변압기가 나오거든요. 변압기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끄는 겁니다. 이렇게 딱 요 섹션별로 같이 보고 요 섹션별로 같이 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책으로 보시면요. 이제 개폐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폐장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장치.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DS 단록이죠. 개폐장치로 보시면은. 근데 이거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어싱 스위치, ES가 있고요. 개폐장치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CB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배전선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개폐장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변전소나 모선에서 많이 보는 개폐장치가 DS, ES, CB 같은 그런 개폐장치인데 배전선로에서는 다른 개폐장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개폐장치들이 뭐가 있냐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S,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얘는 변전소 쪽에 다음 주에 그 기본서 할 때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에다가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뭔가 길다란 쇳덩어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랗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딱 제끼면은 여기에 선로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는 애자로 절연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제끼면은 빠지는 거죠. 이게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근데 컷아웃 스위치하고 파워 퓨즈하고 차이점은 딱 보시면 모르고 파워 퓨즈는 요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살짝 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제 변전소 위에 애자 있고 뭐 이렇게 달려있는 그게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근데 밑에 빨간색으로 뭔가 달려있으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 밴드처럼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파워 퓨즈고 그게 없으면 COS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잘 모르실 때는. COS는 안에 파워 퓨즈하고 틀리게 조그만 이제 그 선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요 끝에 이렇게 퓨즈가 이렇게 중간에 실퓨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파워 퓨즈 자체는 그게 전체가 통으로 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에 그 구성품이 틀리지 겉에 표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배전선로에서 쓰는 파워 퓨즈하고 COS는. 근데 이제 저희 쪽 안에 들어와서 쓰는 것들은 이제 파워 퓨즈가 틀려지죠. 용량이. 그때는 이제 비한류형이 아닌 한류형 타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PT 쪽에 1차 측에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류형 퓨즈가 조금 비한류형이다 보니까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K라고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K라고 1K, 2K, 15K. 그건 K가 암페어를 뜻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는 COS 주상변압기의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거나 방지하고 변압기의 과부하 소선을 예방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다? 퓨즈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몸체 이렇게 길다란 통 안에 퓨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 퓨즈가 용단이 됩니다. 용단이 되면서 그 앞에 핀을
끼게끔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같은 건 핀이 껴지면서 빠져게끔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용단이 되니까 어차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낄 때는 이제 뭔가 그 단락용 접지구멍 같은 걸 걸어서 이렇게 딱 제끼고 올리게끔 이렇게 돼 있죠. 구조도는. 정상시에는 1차치 개폐기, 그 다음에 도심지, 농어촌 등에서 사용하는 개폐기. 다 이거죠. 가장 많이 쓰는. 부하 개폐기는, 이게 바로 지금 DS가 되는 거죠, DS. IS, 뭐 D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IS가 기준 개폐기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록인데, 기준 단록이라는 얘기죠, 기준 단록이. 특별고학 수동으로 개폐하여 사고 구간의 분리, 정상 구간의 절제, 정전 작업 구간의 분리에 사용한다. 이건 실부하를 제낄 수도 없습니다. 수동으로 개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상 부하 전류 수동으로 부하 전류까지는 얘가 개폐를 할 수 있는 거죠. BS니까.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라고 해서 이 부하 개폐기라는 LBS 정도가 되겠죠. LBS.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브레이크도 할 수 있고 스위치도 할 수 있고. 이제 스위치는 사고 전류는 개폐가 안 됩니다. 브레이커는 사고 전류도 개폐가 됩니다. 이제 부하 개폐라고 하면 LBS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LBS가 아니라 기준 부하 개폐기니까 이건 IS나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부하를 개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달러기나 IS나 DS는 부하를 개폐를 못 하거든요. 죽었을 때만 개폐를 하니까 그런 조건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 부하 개폐기와 가스제련 개폐기가 있는데, 가스제련 개폐가 왜 확대가 되냐? 기준보다는 아크에 대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12 아까 설명드렸죠. G12, V12, O12, A12 하는 것처럼 기준 A12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가스제련 개폐기는 G12 같은 겁니다. 안에 가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개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변압기 밑에 이렇게 그 개폐하는 장치들이 별도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FDU라고 해가지고 리모트 터미널로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달려 있어서 그걸 온오프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 부하의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다. 개폐기니까. 차단기가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수동 조작이 하지만 나중에 자동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건 ASS 같은 거, 오토 섹션 스위치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판넬에 이렇게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끼게끔. 그래서 애자 3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200A 정도까지의 부하 전류는 차단이 됩니다. AS 같은 건. ASS 같은 거는 1000kV 미만의 약식 수전 설비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부하 전류는 개폐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전류는 개폐가 안 됩니다. 단 800A까지, 900A까지 전류는 개폐가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한 사고 전류는 개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900에서 200A라는 건 큰 겁니다. 63빌딩이 뭐 한 200A 정도 될 거니까. 63빌딩 한 400A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빌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그 빌딩에서 많이 써봤자 100A 씁니다. 20층짜리 빌딩 많이 써봐야 100A 쓰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근데 200A짜리라고 하면 용량이 큰 거죠. 22.9 곱하기 100 곱하기 하게 되면은 루트 3 곱하기 하게 되면 벌써 얼마입니까? 대략 한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0 kV 정도. 22에다 1.3 하면 한 4,00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4,0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4,000 kV라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1000짜리 한 3개 정도 쓰거든요? 전등, 전열, 동력, 이렇게 1000짜리 3개를 쓰는 부분들인데, 이제 빌딩이 좀 커지면 이제 용량이 좀 커지겠죠? 그때는 200A가 될 거고, 400A 정도 되면 이제 용량이 더 큰 거죠. 변압기 뱅크가 많은 거니까. 대략적으로. 리클로저. 앞에 알리가 붙었죠? 다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알리자가 보면 다시 할 수 있다. 리부팅 한다고 그러죠? 부팅을 다시 한다. 배전슬레 고장은 90% 이상이 순간 고장이다. 왜냐면 이제 수목에 접촉이 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나전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에 접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지락이 나다 보니까 그때는 정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런 순간 고장 때문에 리클로저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떨어뜨렸다가 다시 동작 책무가 2F2D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해가지고 OCO, 그 다음에
CO-0.3초, CO-1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 성분들이 나와있죠. 차단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F2D를 해가지고 몇 사이클 해서 나와있죠. 동작 책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빠르게 2번은 느리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재투입을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리클로저 같은 최대 몇 대까지 쓸 수 있냐? 세대까지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라인 퓨즈는 몇 대까지 쓸 수 있냐? 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퓨즈 2대, 리클로저 3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전소 릴레이,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퓨즈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야지만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섹셔널라이즈가 나옵니다. 뒤에 리클로저는 그냥 사고가 나면 떨어뜨렸다 붙여줬다 떨어뜨렸다 붙여줬다 하는 거고, 아까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같은 건 사고 전류는 차단 못하지만 부하 전류는 차단할 수 있는 거,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섹셔널라이즈는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그래서 전압이 죽어야지만 개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떨어뜨려 줘야지만 됩니다. 왜? 자기 혼자서 떨어뜨리지를 못하니까 앞에 있는 놈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거죠. 섹셔널라이저는. 그래서 선로 고장 시 후비 보호 장치인 리클로저나 재폐로 개전기가 장치 정전 상태일 때 자동으로 개방되어 고장 구간을 분리시키는 선로 개폐기 반드시 뭐라고요? 리클로저와 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리클로저가 먼저 떨어져 주면은 그때 얘가 섹셔널라이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섹셔널라이저는 리클로저하고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셔널라이저는 몇 대? 2대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최대. 라인 퓨즈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322 RSL 뭐라고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322 이런 정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이게 내려온다고요. 배전선로는. 거기서 이제 또 따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라인 퓨즈 단 있는 그쪽에서 따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이제 COS가 되는 겁니다. COS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변압기에 보시면은 케이블 따가지고 가는 부분에 달려있는 부분을 COS로 보시면 되고, 얘는 중간중간에 왜 환상망으로 돼 있고, 수지식으로 돼 있고, 망상식으로 돼 있고, 뱅킹식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죠? 배전 방식을 구성해서. 그때 이제 중간중간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루프 스위치 같은 건 중간에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2페이지인가요? 거길 보시면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542 배전선 보호 방식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42페이지를 보시면은 210번인가 22,900 다중접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인 퓨즈,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와 배전선 차단기 상호 간의 보호흡주를 취함으로써 배전선을 보호한다. 그럼 RSL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보시면 리클로저는 아까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재폐로 기능을 한다. 뭐라고요? 부하 전류가 있다가 사고 전류가 하면 그때 떨어집니다. 순시로. 이렇게 떨어뜨려죠. 그래서 무부하가 됩니다. 그게 한 1사이클 이후에, 그래서 2번은 빠르게 2초 뒤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그때도 만약 사고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한 1사이클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한 3초 정도 기다립니다. 왜? 수목이 계속 접촉해 있는 게 아니라 접촉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3초 있고 나서 더 그 다음에 지연하는 다음에 2번은 빠르게 2번은 느리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간 정도를 이제 1초 정도 60사이클이면 1초 정도죠. 그때 붙여놓고 기다리는. 왜냐면 처음에는 사고가 났을 텐데 왜 오래 붙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락사고 났는데 오래 붙여주면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붙였다가 사고 온 것 같다 아직도 흐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떨어뜨려 버리고 좀 기다렸다가 한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붙였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올리라는 얘기죠. 올렸더니 그때는 이상이 없으면은 계속 가는 거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또 한 번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정도 되면은 순시 고장이 아니라 영구 고장이니까 계속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하는 거죠. 정전 구간을 단축한다. 2F, 2P라고 했죠. 그 2F, 2D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은 빠르게, 패스트, 두 번은 딜레이. 해가지고 2F, 2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리클로저는. 리클로저는 이제 뭔가 메인 지점이죠. RSL이니까 리클로저 밑에 뭐가 있다고요? 섹셔널 라이저가 있고, 그 밑에 라인 퓨즈가 있다고요. 그 리클로저는 간선과 삼상 분기점. 뭡니까? 간선이라는 부분이. 중간에 분기하는 부분이죠. 분기점입니다. 왜? 뭔가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분기하는 그 지점에 설치하라 이거죠. 개념은. 그런데 그 밑에 세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전격 진료 같은 건 1.4배까지 커버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셔널 라이저 쪽으로 가면은 뒤에 그림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섹셔널 라이저. 이 섹셔널 라이저는 혼자서는 못 쓴다고 그랬죠?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국부적으로 경미하게 사용되는 차단 능력이 없는 유익 개폐기라고 그랬죠.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개폐가 안 되고 항상 리클로저하고 같이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시 후위 리클로저. 후위라는 건 뭐죠? 여기서는 위쪽입니다. 위쪽. 밑에 쪽이 아니라 후위가. 상위 쪽에. 후위라는 개념이 주보, 후비보 할 때 그 개념입니다. 후위 리클로저의 동작 횟수를 적산하여 임의의 횟수만큼 후비보에 의해 무전압이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록아웃되어 고장 구간을 차단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차단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압이 떨어지면 자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고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사고라는 부분을 떨어져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클로저 부분은 앞에가 정전이 돼야지만 떨어지는 거죠. 정전이 안 됐을 때 못 떨어지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도 섹셔널 라이저도 여기는 세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2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리클로저 부하 측의 직렬로 세대까지 된다. 후비보로서 반드시 리클로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라인 퓨즈. 라인 퓨즈는 가장 맨 밑에.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안 되니까. 가장 맨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삼상하고 그 삼상 분기점 있죠. 분기점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이제 단상으로 쓰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인 퓨즈는 요 밑에 보시면 세대가 있어야 된다 도 있고 라인 퓨즈 가면은 어느 정도의 전류가 일정치 이상이 흐를 때 용단된다는 건 끊어지는 거니까 이게 만약 위에 있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얘는 끊어져 버리면은 계속 정전이 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RSL에서 마지막에 라인 퓨즈가 맨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 두 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대, 두 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직렬로 2대까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캐스케이딩 할 때도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캐스케이딩 잔향 때문에 또 라인 퓨즈를 달죠. 변압기 2차 측에 메인에 하나 달고 옆에 쪽에 또 하나 달죠. 그러니까 변압기 메인이 끊어지기 전에 옆에 게 끊어주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시간 협조를 보게끔 돼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끊어진 타임이 빨리 끊어지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끊어지는 이 비한류형 퓨즈를 씁니다. ASS 오토 섹션 스위치. 오토 섹션이라는 게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S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차단할 수 있는 게 800인가 900A까지는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전격 전류는 200A지만 사고 전류는 800인가 900까지는 차단이 됩니다. 이제 전격 차단하고 이제 나중에 뭐 그 순시 차단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높은 전류를 차단하면 얘 수명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개폐시는 얼마만큼 할 수가 있고 전격부하 개폐시는 얼마만큼 할 수가 있고 사고시 개폐는 얼마만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명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됐죠? 25.8kV. 한전을 쓰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25.8kV가 된 겁니다. 한전 측에 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격이 200A죠. 얘는 200A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200A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용량 자체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큰 용량에는 안 쓰니까. 큰 용량에 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1000kb 이상 같은 경우는 전격 이 부분이 아니라 약식 수전 설비가 아니라 정식 수전 설비니까 이런 AS를 안 쓰고 차단기를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작은 거에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고장 구간 자동 분리.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손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로 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돼 있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고정돼 있고 가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위처럼 그래서 당기면은 내려오고 놔두면 또 올라가는 건 이제 밀어내야 되겠죠. 안에 보시면은 그냥 그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오일이 안에. 오일이. 이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뜯어가지고 그냥 별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옆에 그냥 조그만 센서 같은 거 해가지고 조종하고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거 언제 보시냐면요. 전시회장 같은 데, 코엑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전시회장 보시면 AS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라인 퓨즈도 나와 있고요. 그런 데서 사진도 많이 보시고, PT도 많이 보시고, 변압기 모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한전 쪽에 대한 부분, AMR 같은 것도 한전 부스 들어가면은 내용도 설명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서 보시는 거죠. FAS 해가지고 이제 리클로즈하고 같이 쓰는 타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고장 구간 자동 검수 개폐기. 설치 대수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FAS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 또는 수동도 되고요. 이게 이제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개폐하다 보니까 배전 자동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 환상성이나 만상식이나 돼 있을 경우 이제 막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로들이 복잡하게 돼 있는 데서 얘는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더, 오토메이션, 섹션, 스위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구간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출해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아무데나 다 적용이 되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데다 적용을 하겠죠.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 중요한데, 교통체증, 아니면은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중요한 데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FAS는. 이건 배전선로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배전선로 보호 방식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림 정도, 보육주에서, 요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변전소입니다. 여기 50위까지 달려있는 부분, 변전소에. 변전소에서 이제 가공성전소를 사고 이제 그 철탑에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전봇대죠. 22,000이니까. 1호사는 아니고 배전선로니까 22,900이 변전소에서 나가가지고, 전봇대를 통해서 지나갔는데 중간에 리클로저가 달려있는 거고요. 중간에 라인 퓨즈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리클로저 밑에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만약 그리시면. 여기도 보시면 리클로저 한시 순시, 피더 1, 2, 그 다음에 변압기 퓨즈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나중에 보시면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면 OCR,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더 나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 변압기 쪽으로 가는 건 퓨즈 쪽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바로 여기가 이제 COS 개념이 되겠죠. 이쪽에 COS 개념, 퓨즈도 되고 COS 개념도 되고 각각 피더 쪽으로 들어가니까 상호협조 돼가지고 먼저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약간씩 올려서 조금씩 이렇게 편차를 주시는 게 나을까요? 각각 이렇게 협조가 된다 이런 내용들 써놓은 겁니다. 그냥 큰 내용들은 없고요. 요것들은 뭐 적용이니 뭐 이런 것들은 요거하고는 좀 틀려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뭐 보호계정기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호계정기 편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가 원격 자동 검침 AMR, AMI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리모트일 거고요. 자동이니까 오토고 뭐 매저먼트, 오토 매저먼트 리모트인가요? 제가 이거 AMI도 적어놨는데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침 업무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방에 들어가지고 전력 장비가 집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침 좀 합시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그 강도로 돌변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밖에다 달아놨죠.
가스도 다 밖에 달아놨습니다. 수도도 밖에 달아놓고 집에 들어올 일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뭡니까 누전 차단기 잘 동작하는지 안전공사에서 딱지 한번 붙이려고 들어오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스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 다 오시는 분들이 여자분이 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안 오고 남성들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전기 쪽은 남성들이 오죠. 전기 쪽은. 근데 이제 가스 쪽은 여성분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없으면은 붙여놓고 전화해가지고 밤에도 한 8시 와가지고 PDA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다 하나 비눗방울 한번 칠해보고 그다음에 감지기 가지고 한번 센서보고 이상 없으면은 거기다 PDA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죠. 보는 부분이 가스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하고 이렇게 같이 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전기 렌즈를 쓰면서 그마저도 잘 안 쓰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만큼 전기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들이 많아지니까 올 겨울도 뭔가 이제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내년 초쯤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수요 관리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사성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자동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으로. 그래서 수영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여러분 핸드폰 요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깔면은 지금 얼마나 썼는지.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거죠. 실시간으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전력 요금을 적게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효과가 뭐냐.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실시간 요금 제도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전기를 좀 많이 썼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줄여줄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전기요금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때 쓰고요. 예를 들어 세탁기 지금 돌리나 밤에 돌리나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급하지 않으면은 밤에 돌려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 전기요금이 싸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조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은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돌리죠. 가정용마저도 그렇게 금액 차이를 준다 그러면 돌리는 게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다리미 같은 거 밤에 한 11시 이후에는 쌉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죠.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으니까. 왜 다리미 같은 거 한 1700W, 1800W 이러거든요. 그럼 일반 TV 같은 거 지금 한 55에서 한 100W 정도 사입니다. 근데 PDP 같은 건 한 300W에서 500W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PDP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많이 써먹는 거죠. 근데 이제 LED TV 같은 건 한 50W 정도, 요즘은 55W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PDP 한 대만 줄여도, 냉장고 같은 것도 사실 와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W?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PDP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바꾸는 것도, 보일러 나들이가 아니라 TV LED로 바꿔드리는 거면 됩니다. 전기요금 줄어듭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많이 먹는 그런 기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 뭐로 바꿉니까? LED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경영 효율화 달성, 수용 조절을 하는데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검침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바꿔진다는 얘기고요. 손실 같은 것도 정확하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서로 민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통신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3을 8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1을 9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실수는 안 하겠죠. 근데 끝자리 정도는 반올림해서 올려주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신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지금 말고 다른 때 써주십시오. 기사의 부분은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계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사용량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를 쓰면서.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뭔가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시스템 구성에서는. 그래서 단말기 이용해가지고 계량기를 통신으로 송신하게 한 부분들이 있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계량기에 통신용 그 부분이 다 달려서 나와서 펄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킬로와트 쓰면 펄스 한번 튀면 되거든요. 그때마다.
펄스 키면은 펄스가 몇 번 쳤나를 보고 얘는 얼마 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통신을 자주 안 해줘도 그 펄스 개수만 가지고도 봐도 안다는 얘기죠. 나중에 시간으로. 통신 장치가 있고요. 컴퓨터 같은 통신 전선로가 있고 전송 단말기가 있고 전력 단계가 있고 이 전력 단계 부분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통신 단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말기까지 그 안에 보통 내장돼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단말기라는 부분은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전화기가 필요할지 아니면 핸드폰이 필요할지 그겁니다. 요즘은 154 수용가 같은 경우는 전화선을 못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154 그 안에 계량기 달려있는데 계량기 나온 걸 어떻게 끌고 가서 어디다 연결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핸드폰 모듈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되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전파로 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019 그 PCS 그 부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었죠. 처음에 초창기 때. 자기네들이 영업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뚫었던 거고요. 자동 검침, 무인 검침으로 인한 인력 절감, 검침 능력 향상, 정확한 검침 나오죠. 수용가의 분쟁 방지, 그 다음에 사용량 및 최대 전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공급 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민원이라든가 무인 검침 이런 부분들, 사고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여러분들 내용 아시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용가 사생활 보호도 되고 신뢰감도 향상이 되고 뭐 범죄로부터 해방할 수도 있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국가로는 통합고지 요즘은 이제 하나로 다 일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 못 떼먹는다 이거죠 요즘. 그러니까 요즘은 그 세금 못 떼먹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보죠. 뭐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 통합고지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뭐 개인한테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좋은 거죠. 뭐 균등하게 낼 수가 있으니까. 정보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죠. 뭐 보시면 전화만 하면은 이제 밥솥도 전원을 킬 수가 있고 전화만 하면은 청소를 시킬 수가 있고 전화만 보면은 안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다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죠.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검침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용가부터 그런 데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이제 기기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은 하나의 그 홈런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 안에 옴니 타입 같은 경우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나온 거 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가스 뭐 이거 버튼 누르면 다 나옵니다. 계량기 하나에 조그만 네모난 계량기 하나가. 그럼 이제 그 복도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계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를 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뭡니까? 다 센서리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센서는 따로따로 있지만 계량기 자체는 하나에다 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개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V12, G12. V12, G12는 아까처럼 이제 그 절연 내력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